저는 찐 한국인이라 잘은 모르지만 혼혈인으로서의 삶이란 게 과연 어땠을지, 바바 뇨냐의 2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입니다. 말라카에 있는 프리마 호텔, 제가 머무는 호텔 앞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아점 먹는 거, 제가 아점 먹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전통 음식으로 좀 먹어볼까 해요. 더불어서 그 말라카의 그 역사 이야기, 역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가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독특한 문화인 바바 뇨냐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이 식사에도 조금 묻어날 거고, 더불어서 가서 오늘 방문하는 그런 박물관 같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볼 수가 있어서 함께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챙훈탱 사원이나 어제 갔었던 야시장 근처까지 둘러볼 예정이니까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변화무쌍한 날씨를 가진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날씨가 좋다는 거는 행운의 날인 거죠. 오늘도 여행하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잘 찍힐 것 같고, 단지 이제 이런 날은 많이 덥죠. 네, 지금도 굉장히 덥고 아점 시간이다 보니까 슬슬 해가 중천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매우 덥습니다. 그늘이 잘 안 져요. 건물들 보시면은 주변의 건물들이 다 낮은 건물이라서 네, 그늘이 잘 안 집니다. 선크림 잔뜩 바르고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더워요 벌써. 말라카의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꽤나 흥미로워요. 곳곳에서 이런 벽화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어제 야시장 갈 때 봤었던 그 강변이기도 하죠. 다리도 보이고요. 밤에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낮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그래도 보면은 저기 길 따라서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참 예뻐 보입니다. 말라카의 바바 뇨냐는 15세기 전후 중국인 남성과 말레이기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아점은 여기 식당에서 먹어보겠습니다. 데싱룽이라고 읽나요? 데싱룽. 영어로 그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정확한 이름은, 이제 구글맵에 찍힌 이름은 지금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오픈형 가게네요. 여기서는 먹고 싶은 메뉴가 하나 있는데 락사라는 메뉴인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는 오픈 키친입니다. 오픈 키친. 다들 열심히 만들고 계시죠. 식당이 작아 보이지만 뒤쪽으로도 테이블들이 있기 때문에 꽤 넓은 자리를 자랑합니다. 에어컨은 어디 가든 안 나와서 저는 그냥 안쪽으로 앉았고요. 락사 먹으러 왔는데 네, 락사 안 한답니다. 하는 요일이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분 추천을 받은 볶음 국수 같은 걸로 하나 주문을 했고, 락사를 먹고 싶었던 이유는 그 락사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기서는 바바 락사, 뇨냐 락사, 혼혈 문화가 묻어있는 그런 락사를 판매를 해요. 그래서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네, 안타깝지만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락사는 그래서 다른 식당에서 나중에 먹어보든가 아니면은 뭐 쇼츠로 다뤄보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한 메뉴 중에 일부가 나왔습니다. 일단 밀크티, 그리고 요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볶음국수 같은 건데 이름이 어려워요. 미훈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요렇게 일단 먼저 나왔고요. 사이드로 제가 치킨 튀김 같은 거 하나 시켰는데 요거까지 같이 먹어볼까 해요. 일단 양이 많진 않지만 요게 소짜고 8링깃이에요. 8링깃. 금액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문한 메뉴를 먹어보겠습니다. 요게 저는 면인 줄 알았는데 수제비예요. 수제비. 맛있다. 야, 이거 말로 표현은 못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되게 중국스러운 맛인데 맛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살짝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매운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직원분이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는지
네, 이렇게 매운 소스를 줬어요. 그래서 이걸 좀 타먹고 있는데, 처음 먹었을 때는 막 자극적인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넣자마자 확 맛이 자극적으로 변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볶음면, 그러니까 국물 있는 면도 있고 볶음면도 있는데, 볶음면으로 주문을 하면은 이제 국물을 따로 줍니다. 야, 국물도 맛있어요. 국물은 고수향이 많이 나는 그런 국물인데 되게 얼큰은 아니지, 시원합니다. 이게 뭐랄까, 해장 국물 같은 느낌도 있고, 초록색 꿀이 아마 고수랑 뭐 여러가지 야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게요. 되게 건강해지는 맛? 국물이랑 볶음면이 정말 잘 맞습니다. 제가 볶음면에다가는 칠리 소스 넣었잖아요. 그거랑 요 부드러운 국물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선택 잘했네요. 일단 여차저차 아점을 먹고 나오긴 했는데 뭔가 좀 미묘하게 모자른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원래 먹어야 했던 락사를 못 먹어서 어디 가서 락사를 하나 더 먹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약간 들어지네요. 이렇게 막 먹으면 살찌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다른 것보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편이라서 그래서 살이 안 빠지나 보다 싶습니다. 챙운탱 사원이라는 곳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중국 느낌이 나는 이름의 사원이죠. 챙운탱 사원 쪽으로 걷다 보면은 초록색 지붕에 하나의 사원이 보이는데, 이거는 사원은 아니에요. 사원 느낌이긴 하지만 모스크입니다. 여기의 이름은 마지드 캄풍 클링, 마지드 캄풍 모스크라고도 하더라고요. 여기는 한마디로 이슬람 사원인데 건축 형식이 우리가 흔히 알던 모스크와는 다르죠. 얼마나 이 도시가 중국 문화에 많이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여기 말라카에 있는 해상 모스크 같은 데 가면 진짜 모스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여튼 이런 느낌의 모스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신선하네요. 네, 걸어서 챙운탱 사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갔었던 존커 거리 야시장에서 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딱 보면 느낌 오시겠지만 여기는 불교 사원입니다. 불교 사원. 바로 근처에 또 이슬람 사원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은, 야, 이 나라도 여러 종교가 융합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리고 사원 느낌 오시겠지만 굉장히 중국스러워요. 그래서 중국에서 봤던 불교 사원을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원의 규모가 막 크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단지 이런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대놓고 중국풍의 사원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사실 중국 사원을 처음 보는 건 아니죠. 겐팅 하일랜드에서도 봤었는데, 야,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사원 새롭긴 해요. 큰 규모의 사원은 아닌 만큼 둘러보는데 10분, 15분이면 충분해요. 불자라면 간단히 기도를 드리고 가는 것도 좋겠죠. 각 포인트별로 이렇게 영문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여차하면 요즘은 사진 찍어서 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불교 사원이랑은 다르게 여기는 이제 도교적인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종교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어서 확실히 한국의 불교 사원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이라고 봅니다. 네, 간단하게 챙운탱 사원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원은 1600년대에 지어졌다고 해요. 물론 이 중간에 재건과 복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최초 지어진 게 1600년대입니다. 1600년대에 중국 사원이 말레이시아에 세워졌다. 보통 이제 서구 열강이 들어오는 1800년대 시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갔던 걸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 와서 정착을 한 게 1600년대부터라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바바뉴냐의 문화가 저는 솔직히 그 1800년대 그 서구 열강이 들어왔을 때 그 중국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그때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전부터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봤었던 존커거리 야시장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야시장은 아니죠, 낮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리에 차도 다니고 양쪽으로 이제 있었던 그 가판대들도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가게들만 오픈해 있고, 그래도 사람은 많아요. 야시장이 아니어도 뭐 돌아볼 만은 하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작복작하네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가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전통복을 빌려주는 곳인데, 말레이시아 전통복을 빌려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바바 뇨냐 의상이란 게 있어요. 바바 뇨냐 의상을 빌려주는 그런 장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거리에도 바바 뇨냐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조금씩 볼 수가 있고, 사진도 여기 찍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옷만 빌리는 데가 아니고 스튜디오처럼 사진도 찍어주는 그런 장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게들이 곳곳에 보여서 마치 우리나라 그 전주 한옥마을처럼 현지의 바바뇨냐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 같아요. 지금 보시는 정면에 이 서양풍 건물, 요게 바바뇨냐 전통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앞서 계속 설명을 했었던 바바뇨냐 문화를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여행에서 박물관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말라카에 와서는 이 바바뇨냐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100% 여행을 소화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식에도 바바뇨냐라는 이름들이 막 붙어있고 하니까요. 일단 저도 들어가서 실제로 바바뇨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구경을 하고 나올까 합니다.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들어와서 시작할 때 이 집의 오너분의 후손이 티켓팅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바 뇨냐가, 전 사실 중국인이 바바, 뇨냐가 말레이시아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틀렸어요. 다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바와 뇨냐는 중국인과 말레이시아인, 그러니까 중국인 남성과 말레이시아인 여성이 만나서 태어난 아이들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혈이죠. 그러니까 바바는 혼혈인 남성, 뇨냐는 혼혈인 여성. 그러니까 애당초 중국인과 말레이시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혼혈인데 남성이 바바, 여성이 뇨냐인 거예요. 그리고 합쳐서 바바 뇨냐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몰랐던 걸 하나 수정해 갑니다. 저는 이제 글로만 보고 왔기 때문에 헷갈리긴 했었는데 실제로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영어 설명도 쓰여 있긴 한데, 여기 옆에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를 클릭하면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각 포인트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이 2층 공간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카페트로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이 나오네요. 곳곳에 사진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집에 살았던 바바뇨냐 2세, 3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와. 설명도 설명인데 일단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 문화와 말레이시아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중국에서 봤던 거랑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봤던 거랑 또 달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 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 집에서 지냈던 바바뇨냐 2세, 3세들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사용했던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그릇들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축음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마치 이제 말레이시아 말라카에
역사의 한 장면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괜찮네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까 먹은 거는 아침 식사로 치고 점심을 또 먹어야겠습니다. 여기는 락사를 파는 가게고 마냐 헤리테지라는 가게입니다. 뇨냐 락사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뇨냐 락사 궁금하죠? 가게 외부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내부는 되게 분위기가 독특하죠. 벽돌로 만든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가족 경영인가 봐요. 여기는 할머니부터 아이까지 가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가 가능한 건 아이뿐이어서 저기 여성 아이가 주문을 받으러 오더라고요. 저는 락사랑 콜라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차로는 안 되겠어요. 주문한 락사가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부르는 메뉴 이름은 디럭스 락사예요. 11링깃 정도 하는데 많이 비싸진 않죠. 이렇게 소스를 따로 담아줍니다. 넣고 싶으면 넣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바 락사와 뇨냐 락사가 있는데 이 집은 뇨냐 락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이고요. 두 개의 차이는 그 매콤함의 정도와 들어가는 재료의 차이인데 뇨냐 락사 쪽이 해산물을 기반으로 한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무슨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먼저 소스를 섞지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락사에 들어가는 걸 국수로 제가 신청을 했는데 국수가 아니고 밥으로도 받을 수 있나 봐요. 밥이냐 누들이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믹스까지도 물어봤습니다. 저는 국수로 주문을 했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도 향신료 향이 조금 나요. 위에 뿌려져 있는 가루가 고춧가루 같습니다. 그래서 고수 또 못 먹으시는 분들은 힘들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애당초 주문을 할 때 고수를 빼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엔 소스를 섞어 보겠습니다. 소스 섞은 면. 매워요. 어느 정도까지 매워지냐면은 신라면보다 훨씬 맵고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덜 매운 정도? 꽤 매콤합니다. 맛있네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부산물도 한번 먹어보죠. 유부. 일단 기본적으로도 매콤한데 소스를 타니까 더 매콤해지는 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국물이 코코넛을 먼저 했는지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국적인 맛이 엄청나요. 맛있어요. 요거 락사 제가 일부러 먹으러 왔는데 그 정도 보람이 있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맛있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바바 뇨냐의 역사, 말라카의 독특한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여러 장소를 가봤습니다. 챙운탱 사원도 가봤고 여기 뒤에 있는 바바 뇨냐 전통박물관도 다녀왔네요. 이런 바바 뇨냐의 역사는 아무래도 말라카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독특한 역사 때문에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리와 음식 문화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바바 뇨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행했던 곳들을 다 가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바 뇨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은 알고 여행을 즐기시면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으실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